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민세정입니다. 오늘은 구글어스로 지리적 상황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기사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글어스 툴은 간단하게만 익혀도 생각보다 많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어 기사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생성에 앞서 구글어스를 적용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구글어스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실행하면 보야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어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 중 한 사례를 살펴보면 위치별로 3D는 물론 360도 파노라마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정보창에서는 영상, 이미지, 제목, 설명, 출처 등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어스는 3D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지역과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2D와 구글 스트리트 뷰는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3D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면서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020년 8월 11일 창원시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 발원지에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4.19 혁명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는 기사를 쓴다고 가정하고 4.19 혁명의 시작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전개 과정을 담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프로젝트의 제목과 설명을 작성합니다. 이제 내용을 작성해야겠죠. 먼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의 발원지, 옛 민주당사 건물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위치가 표시되면 이 위치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장소 제목을 입력한 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왼쪽 창에 메인이 될 사진 또는 영상을 삽입하고 설명을 입력한 뒤에 정보창 크기와 위치 표시 등을 설정하면 끝! 이때 해당 내용들은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구글 이미지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입력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4.11 민주항쟁의 시작이자 4.19 혁명 발원지가 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 위치를 찾고 마찬가지로 정보창에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4.19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 미리 취재한 내용을 시간순에 맞게 장소를 찾아서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하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이때 선들을 연결시켜서 경로들의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장소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색을 다르게 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성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프리젠테이션을 누르면 3.15 부정선거의 분노에 일어난 3.15 의거의 발원지 모습과 3.15 의거 당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의 모습, 그로 인해 분노가 표출된 4.11 민주항쟁의 현장, 이후 4.18 고려대 학생일거로 크게 부상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총궐기한 4.19 혁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한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교수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별 설명을 채워넣음으로써 스토리텔링 기사가 완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사진 위주로 4.19 혁명의 과정을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구글어스를 활용해 시간순 또는 장소별로 스토리텔링 기사를 작성하면 시각적으로 훨씬 풍부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KML 파일로 내보내기를 통해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어스로 스토리텔링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기사를 기획할 때 구글어스와 같은 툴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역동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